네, 팽목항 영상을 함께 보셨습니다. 마음이 묵직하고 목이 메어오는데요. 이지은 MC는 직접 갔다 왔잖아요. 마음이 네. 어떠셨어요? 사실 팽목항을 걷고 나서 촬영 네. 후에 그 바다가 보이는 곳에 앉아 네. 있었잖아요. 마지막 장면에서 보셨다시피. 근데 그 파도가 치는데 네. 그렇게 철썩철썩 세게 칠 때마다 그 4년 전 기억이 너무나도 깊게 떠올라서 네. 먹먹해지고 멍하니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4년 전에 잊지 않고 다짐하겠다, 그리고 달라지겠다라는 각오를 가졌었는데 그런 마음이 지금 어떻게 됐나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고요. 저는 사실 또 지인들과 주말에 안산 단원고에 네. 다녀왔어요. 근데 학교 안으로 차마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제가 어쨌든 이사회의 선배로서 그 아이들과 그 아이들, 네. 그 친구들에게 무엇을 해준 게 있었나라는 마음으로 학교 주변을 돌면서 추모하는 마음을 드리고 왔는데 마음이 더 아파지는 것 같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우리 안의 다짐을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월호 참사라고 먼저 떠올리신다면 네. 아마 뭐 기억할게요, 잊지 않을게요라는 말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는 건 아마 그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네. 아직도 큰 문제들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누기 위해서 세월호 광주시민상주 모임의 정기열 씨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까 저희도 이 추모문화제 현장을 연결을 했는데요. 지금 광주 그리고 또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이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보셨듯이 강주에서는 이제 추모문화제 기억하라 행동하라는 캐치프레이즈로 네. 세월호 강주 시민상주 모임이 주관을 해서 네. 이제 행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예술인 행동장에서도 이제 304클레 신발 가지고 네. 그 퍼포먼스도 같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6시에 이제 시내 행진하고 7시부터 네. 이제 추모문화제가 정식적으로 올라가고요. 네. 그리고 목포에서는 목포 실천협의회에서 이제 주관하는 4월부터 한 달 주간으로 네. 거기는 추모 주간을 마련해서 지금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규명, 생명안전, 안전사회 이 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이제 토론을 통해서도 답을 찾고 그다음에 이런 추모 사주기를 또 추모하는 그런 행사들이 지금 열리고 있고요. 네. 네, 순천에서도 이제 자발적인 그런 시민 조직들이 이런 행사들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네, 광주 또 목포, 순천에서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 네. 가급적이면 모두 또 참여를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네. 방금 LTE 연결해서 보셨듯이 세월호 추모 문화제에도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이 참여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광주 시민 상주 모임이 어떤 곳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좀 궁금한데요.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세월호 강주 시민상주 모임은 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이제 부모, 엄마 아빠 입장이잖아요. 그쵸. 네. 정말 우리들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이제 그런 절박한 심정에 네. 조금이라도 좀 유가족들에게 힘을 주자라는 의미로 이제 상주라는 게 또 3년상을 이제 치르잖아요. 이제 네. 예로부터.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3년 정도는 우리가 유가족 옆에서 힘이 되어주자라는 네. 의미로 세월호 3년상을 치르는 강주 시민상주 광주 모임. 모임. 원래 명칭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3년이 지나고 3주기 때 이제 3년상을 빼고 세월호 강주 시민 상주 모임 이렇게 해서 이제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매일 촛불 집회를 하고 네. 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같이 이제 뭐 안산이든 아니면 현장에 가서 같이 또 그 이슈와 관련된 그런 행동들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지금 꾸준히 4년간 이어오는 모임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참 가슴이 아픈 마음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그러면 지금 세월호 유가족 분들과 계속해서 연락을 하시고 마음을 나누고 계신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도 물론 연결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네, 저희들이 이제 공식적으로는 우리 시민상주 모임하고 그다음에 가족협의회, 그다음에 4.16 연대를 통해서 이제 그런 큰 행사들, 큰 이슈들을 이제 같이 소통하고 참석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는 조그만 뭐 강연회라든가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유가족분들이 내려오면 또 만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뭐 거의 매일 만나다든지 이제 그런 시간들로 이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런데 현재 가장 큰 문제가요. 네. 이 세월호 관련해서 진상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네. 현재까지 지금 그 간통하는 세 가지 핵심 질문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 유가족분들이 제시하는 질문이 네. 하나가 이제 세월호 참사는 왜 일어났는가? 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진실 규명 문제인데 네. 네. 사실은 이 부분은 정부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는 세월호 불법 중축 네. 그다음에 세월호 과적, 네. 그다음에 그 화물 안에 그런 자동차들을 고박 불량, 네. 아, 네. 그다음에 급편침에 의해서 이제 세월호가 기울어서 침몰했다라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하지만 그랬었죠. 그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이 이제 네덜란드 마린 해안 연구소 가서 세월호 모형을 가지고 실험을 했는데 네. 그 똑같은 실험을 정부가 100여 차례나 미리 했었습니다. 2015년도에. 네. 그렇지만 그 검사 그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럼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했던 그런 침몰 원인이 네. 실험 결과에 전혀 부합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지금 영화를 통해서라든가 이제 뭐 외력에 의해서 이제 침몰하지 않았냐는 그런 영화도 나오고 네. 뭐 잠수함 충돌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흔히들 말하는 음모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음모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런 참사가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확실하게 제시를 네. 못하니까. 충분히 답이 안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이제 물음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왜 구하지 않았는가의 네.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책임자 처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게 유가족분들도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들은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실시간으로 지켜봤잖아요. 그 맞아요. 참사 네. 현장을. 그랬죠. 그렇지만 정말 정부에서 아니면 그런 관계기관에서 이걸 구조 활동을 했는가라는 문제를 보면 그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제 정부에서 말하는 그런 뭐 늑장 구조라든가 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떤 구조가 행해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거든요. 정말 답답했어요. 그 그렇죠. 당시에. 네. 전혀 구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이제 그런 침몰 과정들을 볼 수밖에 네. 없었던 이유죠. 그래서 이러한 책임자 규명 처벌이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제 진실 규명이 되고 왜 구하지 않았는가에 대한 네.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선원들만 지금 그리고 123장 김경일 경정은 네. 갔다가 지금 이제 또 석방이 됐잖아요. 네. 출소를 했습니다. 이후에. 만기가 됐죠. 네, 만기 출소를 했죠. 네. 그렇지만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 하나가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그런 관계기관에 있는 사람들, 그런 공무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부와 관련된 부분들 굉장히 마타도가 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과연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었는가? 전혀 하지 않았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와야 이제 세월호 참사 부분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유가족들 분들도 수긍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 이 세 가지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 네. 그래서 아직 진실규명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 2월에 진상규명을 위해서 제2기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을 했는데요. 그 특조위의 상임위원 구성을 놓고도 지금 논란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렇죠. 이제 세월호 특조위가 원래 시한이 1월에 구성이 됐어야 되는데 네. 이제 자유한국당 쪽의 이혼 선임 문제로 2월 말에 구성이 됐어요. 네. 네. 말에 구성이 돼서 이제 각 정당별로 할당된 인원과 그다음에 국회의장, 그다음에 네. 유가족분에게, 그래서 네. 이 부분들이 됐는데 이제 황교안 의원 같은 경우는 일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특조위와 관련된 부분으로 굉장히 방해를 많이 하셨거든요. 네. 뭐 사퇴도 하고 또 자기의 그런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도 네. 이런 부분들 굉장히 훌륭한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유가족분들이 이익에서도 이제 사퇴를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랬군요. 네, 좀 얘기를 듣다 보니까 특조위가 국민들을 대표해서 뭔가 제대로 된 조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304명의 희생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진상 규명을 해 나가기 위해서 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어떤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유가족분들 곁에서 이제 같이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제
지금의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기억하고 행동하자 하고 함께 네. 끝까지 함께 하는 거 이 세 가지 주제인데 이제 우리가 이런 리본이나 배지를 달아주는 것만도 유가족분들은 네.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네. 큰 힘이 되고 그래서 이러한 상징물들을 달고 우리가 기억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4.16 기억재단이 출범을 합니다. 네. 5월 12일 날. 네. 그래서 그 유가족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이런 재단을 만들고 정부 기관이 아니고 네. 우리 국민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제 이런 진상 규명과 관련돼서 이런 진상 규명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의 이제 후세대들이 안전한 사회를 네. 가지고 안전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는 모토로 이제 기억재단을 만들고 이런 기억위원을 모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국민들도 이런 기억위원회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네. 이런 재단이 출범하고 좀 더 나은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할 일까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주셨네요.